안녕하십니까, 신홍수입니다. 유정근입니다. 신병훈입니다. 8월 마지막 주 8월 25일인가요? 예, 그러네요. 토요일 경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간 경마 끝이 났습니다. 예, 힘들었어요. 5주 동안 시행했는데 서울 경마 한 주 휴장하고, 그렇죠. 부산. 그쵸. 부산 뭐 제주 해가지고 이제 5주로 야간 경마 시행됐고, 자, 이번 주가 이제 주간 경마로 돌아왔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월말 경마 8월 마지막 주 경마 주간입니다. 네. 부산에서는 이제 3세 암말 최강을 가리는 코리안 오크스배가 일요일 날 오경주에 열리는데, 서울에서 기수들의 몇 명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신영철, 오경환, 한만식, 그리고 뭐 김혜선, 최원준 이상혁까지 이렇게 내려갔죠. 일단 최근 잘 나가는 이상혁이나 그리고 신영철 기수, 한만식 기수, 뭐 이런 기수들이 내려가서 뭐 기수가 좀 빠져 있는데, 남은 기수들, 그러니까 뭐 박태준 기수, 문세영, 조경호, 아마 이런 기수들의 어떤 뭐 많은 경주에서 이제 기승을 하고 입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뭐 야간 경마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주간 경마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주 월말 경마 잘해야 되는데, 또 승부경주 공지를 하고요. 바로 시작을 열겠습니다. 자, 먼저 유정근 의원이 5경주입니다. 예. 그리고 11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어요. 두 개 경주, 5경주와 11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일단 11경주를 메인으로 선정했고요. 신병훈 의원은 6경주, 네. 그리고 8경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경주에서 잘해가지고 8경주로 가서 메인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7경주 한 개의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메인 승부는 이제 제가 7경주를 시작으로, 그리고 8경주, 네. 11경주로 예. 이제 이어가겠고, 뭐 각자 이제 두 개의 경주, 나머지 경주도 이제 5경주, 6경주가 뭐 개인적인 수천 경주로 우리 신병훈 형과 유정근 의원이 잡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주들까지 잘 풀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갑니다. 1300 국산 5군입니다. 14마리 게이트, 풀게이트 꽉 차 있습니다. 자, 유정근이요. 자, 오늘 경마가 월말 경마예요. 진짜로 막 이번 주 경마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1경주도 만만치가 않은 편성인데요. 데뷔전 우승을 차지한 4번과 11번이 많이 인기를 모으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에 한번 과감하게 1번 JS 러너를 자, 배팅에 한번 축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출발지가 좋아졌고 순발력이 있는 만큼, 또 더불어서 출전 마필 중에서 거리에 대한 적응력, 여러가지 측면, 또 훈련 시의 컨디션, 마방에서의 내용까지 조합해봤을 땐 충분히 배팅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1번 JS 러너 추천드리겠습니다. 5군에 올라서 두 번의 경주 뛰었습니다. 지난 경주 개인적인 저도 이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갔던 마필이었는데, 김영진이가 재기승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내용은 좋죠. 좋아요, 좋아요. 예. 말 좋습니다. 마방의 내용은 일단 좋게 그쵸. 나온다. 예. 여기 1번 게이트. 아무래도 김영진 기수가 이번에 직접 만지고 이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강공 나올 소지가 높다라고 저 또한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인 이제 추천마가 JS 러너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유정근 의원과 저는 JS 러너 이렇게 1번으로 가고요. 우리 신병훈이요. 제 1경주가 좀 고민스러운데, 저는 이 7번마 천리기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주 때 제가 천리기상의 아이리시 빅터를 한 방을 때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때 문세영 기수가 말을 굉장히 잘 몰아내갖고 마지막에 아이리시 빅터를 목차로 이겼던 모습입니다. 마필이 좀 다루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이런 악병 말이 잘 다루는 윤태혁 기수가 조교를 해놓고 이번에 박현우 기수가 안장에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윤태혁 기수가 조교를 해놓고 용왕포스에 올라가기 때문에 용왕포스가 가고 천리기상이 아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만, 조교했던 준비 자체가 뭐 대충 해보자가 아니라 한 번 더 좀 끌어올려보자. 그리고 지난 경기 때 문세영 기수가 그 농땡이 기질, 기대는 거, 악뼈, 그리고 안 뛰려는 기질을 상당히 좀 실전을 뛰면서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51이라는 핸디캡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혼합 마필, 혼합 2군의 마필이죠. 천하대승과 아주 강도 높은 병합 쪽일 때도 근성이가 따라가는 모습에 목요일날 마무리까지 아주 강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승군마들이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두권이 오히려 뭉쳐지는 게임에서 이미 5군 무대를 평정했던 근성, 꼬마 기수지만 박현우 기수의 한번 파이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1호 2경주죠. 롱런 드림. 네. 박현우 기수가 그걸로 이제 1승을 추가했습니다. 아주 뭐 시원하게 오더라고, 생각보다. 이번 경주가 4번마 메이선이란 말이 이제
강력한 인기마로 팔릴 것 같아요. 여기 11번 라울리더도 승군전인데 그렇죠. 이것도 팔리겠고, 문제는 뭐냐면은 선두권 나가는 말들이 다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2번 대신 침프, 4번마 메이선 이런 말들이 초반에 때리고 나갈 수 있고, 저 외곽에 라울리더도 어찌되었던 조경호 기수가 다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초반부터 강력하게 밀고 나갈 소지가 높은데, 일단 선두권 나가는 마필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도 1300이고 초반에 앞선에서 조금만 싸운다면, 힘소진을 한다면은 충분히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신병훈 의원은 메이선을 약하게 봅니까? 메이슨이나 마필이 지난 경기 때 이제 라스트 여령은 좋았는데, 어쨌건 저는 빠른 주로 해서 선행을 갔던 경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도 선행이 약간 주춤하고 나왔는데 강타를 했던 경주라, 안쪽에서 뭐 2나 외곽에 6 같은 마필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그림이면 모르겠는데, 힘을 쓰면 1300은 분명히 좀 검증이 필요하고요. 또 지난 경주보다 전체적인 좀 강도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좀 인기마로서 좀 검증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몸이 좀 무거워서 한 주 좀 연기해갖고 좀 출전하고 나온 거, 조교시키고 나온 겁니다. 메이슨이요? 예. 인권이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조교 강도는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죠? 지난번에는 아주 스포 위주로 강하게 빵빵 때렸는데요. 이번에 이게 길게 풀어가는 위주라고 느낌은 받았지만, 어쨌거나 그때 투지감이나 그때 뭐 베스트다 이런 느낌에서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과신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메이슨과 11번 라울리더를 일단 저희는 지금 추천마에 없어요. JS 러너 그리고 천리기상 두 마리를 말씀드리고요. 뭐 각자 이제 JS 러너로 쪽으로 뭐 4번, 11번은 이제 뭐 개인적인 예상에서는 뭐 맞출 수도 있죠. 맞춰갈 수 예. 있는데, 싹수가 있는 말이 한두가 개인적인 기대감이 좀 있는 말이 아침이란 말인데, 이게 되게 데뷔전에서 쌍대가리 놓고 때린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2착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인기에 대해서는 좀 밀릴 것 같아요. 승군전이고 또 외곽이다 보니까. 좀 팔릴 것 같은데 어때요, 아침이? 빼려고요. 빼려고요? 네, 시원하게 한번 빼려고. 전 뭐 아는 게 있어서 그냥 한번 시원하게 한번 빼려고. 알겠습니다. 욕먹는 거 일단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 확 들어버려갖고. JS 러너. 그럼 또 어영부영 말은 못해갖고 나는 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해줘요. 빼는 내용을. 아니 말이 컨디션이 좀 월요일 날은 좀 놔줄 땐 괜찮았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말이 좀 안 좋대요. 예. 안 좋대요. 조교한 기술이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이 안 좋으니까 지난번보다 이제 못하니까. 일단 능력도 딱 보여준 게 딱 바로 통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베스트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또 아리까리하죠. 그래요. 일단 뭐 1번마 일단 JS 러너와 그리고 신병훈 천리기상 네. 이렇게 관심 마피를 일단 말씀드리고, 나머지 현장에서 한번 뭐 메이슨이나 라울리더 이런 말들, 인기마들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 가겠습니다. 1200 국산 육군입니다. 세청자가 지난번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저는 왜 말을 그렇게 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거세 이후에 약간 이제 그 늦발마였으니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뽑아보자,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발주도 잘 됐고. 너무 초반에 무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페인이 있다면은 저는 너무 왜 따라가도 되는 말인데, 그렇죠, 뭐. 앞에 가서 좀 깨진 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유정군요. 자, 저는 뭐 이번 경주에 13번 선주공주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동영상에선 잘 확인이 안 되는데 발주위에 좀 부딪히면서 전개가 좀 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 훈련은 세게 안 했나 봐요. 훈련은 좀 집에서는 세게 안 했는데 컨디션은 오히려 더 좋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 만큼 13번 외곽으로 밀렸지만 문세영 기수의 선주공주를 한번 세게 보겠습니다. 계속 팔렸습니다. 오경환 기수, 박태종, 직전에 문세영. 계속 인기를 끌었는데 못 들어와요. 그렇죠. 8번 동안 입상이 없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과연 이번에도 인기, 문세영 타서 또 팔릴 것 같아요. 팔리겠죠, 이번에. 과연 어떻게 봐줘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선주공주는 세게 본다 이거죠. 예, 선주공주. 신병훈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청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경주가 늦발을 안 했습니다. 늦발을 안 했는데, 이제 거세기회 출주였기 때문에 좀 박태용 기자 서둘렀던 좀 맛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은 다음에 무조건 더 띱니다.
늑발주가 없어진 말들은 다음에 뛰게 돼 있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거세 이후에 정상적인 4주 출주기를 만났고요. 또 요번에 발주 연습하는 데 보니까 발주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간에 지난 경주는 입상이면 좋았겠지만 약간 거세 이후에 농땡이 기질 안 뛰려는 걸 잡아냈다라면 이제 그 정점,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점을 찍을 수 있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1200이지만 선행도 가능하고 또 선입도 가능하고 약간씩 좀 기대는 부분을 최범구 조교사가 일부러 이 안쪽에 초원 클래식을 두고 지속적으로 뭐 밀어가면서 주직선까지 뽑아냈기 때문에 이제 거세 이후에 정상적 출주. 이왕이면 지난번에 좀 체중이 빠졌던 말인데요. 체중까지 좀 불어 나온다라면 조금 더 매력적인 이제 인기마가 될 수 있겠다. 새청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스포티가 어찌되었든 황순도 기수가 최근 호흡 맞추고 있는데 잘 뛰어주고 있죠. 계속 좀 입상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 발의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라스포티도 뭐 한 발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체구가 좀 작다는 단점. 지난번 체중쯤에서 좀 잘 뛰었죠. 400kg 초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의 어떤 변동, 체중이 좀 찌면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싶은 마필로 일단 라스포티까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저도 서두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새청자란 마필을 지난번에 뭐 세게 봤는데 이게 이제 앞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늦바라는 말이었습니다. 계속 발주기에서 늦게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잘 나왔는데 초반에 박태준 기수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일단 새청자 일단 걸음은 늦바라는 것만 현장에서 이것만 이제 뭐 발주기만 잘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새청자란 마필 충분히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합니다. 네. 일단 신병훈 의원 새청자 그리고 우리 유정군 의원 선주공주죠. 네. 뭐 저도 새청자란 마필을 서두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두 마리 12번과 13번 박태종 문세영이네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라스포티까지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기입니다. 1000m 국산 육구 신마 경주입니다. 데뷔전치는 시네마들 간의 한판 승부고요.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는 뭐 매니피 자마라든지 그리고 뭐 메이세이 오페라의 자마, 피코 센트럴, 뭐 나름대로 혈통이 좋은 말들, 뭐 싹수가 있는 말들이 몇 두가 눈에 띕니다. 20.5방의 관악정성이란 마필이 디디미 자마인데 이게 일단 주행검사 모습은 여유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일날 많이 팔릴 수가 있겠고, 일단 유정군 의원. 저는 주행 심사 때 가장 뭐 출전 마필 중에 좋게 봤던 마필이 7번 스피나인데요. 33조 조교사인 서인석 조교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10만은 그대로 옮기면 갱기로 뛴답니다. 갱기로.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뛰는 거지. 이거 훈련 세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갱기로 뛴다는데 갱기가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7번 스피나. 자, 주행 심사 출전마 중에 저는 가장 좋게 봤거든요. 자, 7번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 자, 앞에 가는 말이죠. 예, 앞에 갈 수 있는. 이번 경주 선시커란 말이 49주가 데뷔전 예. 승부가 좀 약한 집이죠. 두 마리 있으죠, 이번에. 근데 이번에 두 마리가 나옵니다. 예. 초반에 선두권에서 이제 경합이 일으킨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스피너가 선행을 편하게 간다고 봅니까? 아니면 글쎄요, 뭐, 망아지 경주니까 뭐라고 딱히 이게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스피너가 적어도 흑을 안 맞춰서 좀 경쟁력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뭐 흑을 안 맞춰서 뭐 2열, 3열 좀 외곽으로 좀 빼더라도 뭐 지금 가장 좋게 봤어요. 하여튼 추천마 중에서. 일단 스피너 신병훈. 저는 이제 17조가 두 마리 나왔는데 저는 이 외측에 있는 8번마 컨트리 드리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경호 기수하고 함께 나오는 17조기 때문에 오히려 인게이트에 있는 코너스톤이 뭐 새벽 쪽에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컨트리 드리머가 이게 열사병 때문에 데뷔전이 취소가 됐는데 그때 당시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고 준비도 좀 덜 됐고 기대는 모습도 상당히 심했었는데 오히려 출주가 연기가 되면서 저는 컨디션을 훨씬 더 좋게 봤습니다. 비록 시네마들과 병합을 했지만 이기훈 기수가 안쪽으로 기대가는 걸 굉장히 강하게 잡아가면서 지난주에서 3주간 준비를 했는데요. 출주한 마필들 중에서 갱기나 그러니까 그 주행검사 때 모습은 가장 떨어지지만 가장 공을 들여 준비했던 부분 그리고 시네마들이 아직 완벽하게 맞는 것보다는 이번 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부분에 있는 반면에 3주간의 조교로 병합에 대한 성과를 가장 눈에 띄게 발휘했던 게 컨트리 드리머기 때문에 기승기수의 이름값은 그리고 능검값은 좀 떨어지지만 저는 오히려 새벽 쪽의 변수로 요마피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열사병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자, 이기웅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 이기웅이가 어쨌든 능검을 치른 기수입니다. 네, 그렇죠. 17조에서 지금 1번 코너스톤과 2마리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기웅 기수가 1번도 능검을 받은 기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기웅 기수의 선택, 이 8번 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두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관악정상이라는 마필의 어떤, 주행검사 모습, 그리고 이번 데뷔전 준비 과정도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싹수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관악정상, 지금 이게 제가 서두에 우리 유정군 의원이 스피너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선행을 물어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선시커란 말도 발이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관악정상도 주행검사 모습은 결코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앞에 지지고 나가요. 그렇다면은 초반에 앞선의 마필들, 그러니까 관악정상은 일단 액면은 따라가서 한 발을 쓸 수 있다는 저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기 때문에 저는 선시카란 마필이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49조가 데뷔전 승부가 없는 집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승부지, 승부 카드를 갖고 나올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초반에 때리고 나오느냐, 아니면 붙잡고 나오느냐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관악정상은 뭐 따라가도 되고, 뭐 맘먹고 밀면은 뭐 앞에도 갈 수 있는 스피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뭐 관악정상 요 마필을 말씀드리겠고, 자, 우리 유정군 의원은 7번 스피너, 그리고 신병훈 의원은 8번 컨트리 드리머. 어려운 경주 같아요, 신마. 그러니까 신마 경주는 뭐 가급적 좀 금액을 좀 낮춰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 의외로 신마 경주를 때려가지고 맞추면은 배당의 환수가 상당히 좋아요, 좋기는. 이거 아마 깜빡이도 한 그렇죠. 8배, 9배 되니까. 근데 이거는 워낙에 혼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검증된 말이 한 마리도 네, 없으니까요. 무리수를 둘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세게 보는 말들이 이제 5번, 7번, 8번, 5, 7, 8 이 세 마리를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 위주로 해서 현장까지 한번 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기 갑니다. 1000m 혼합사고 남말레에 있습니다. 12마리가 나와 있고, 4번 그랜드윙이 데뷔전에서 이 책에 왔습니다. 네, 아주 무리하고. 황금지존이 안쪽에서 때리고 이게 이제 올라왔는데, 그렇죠. 외곽 돌리는. 그때 황금지존이 기수가 바뀌었죠? 당일날. 나 조경호 기수요? 그쵸. 당일날 조경 아닌데 이거는 원래 아닌가? 조경호 기수였어요. 황금 대세. 황금 대세인가? 그거 이제 천하대세. 천하대세? 고기에 바뀌었었죠. 또 조경호 기수가 이제 선행을 쐈고 외곽에서 그랜드윙이 감고 바로 딱 붙어가지고 그냥 끝났죠. 두 마리가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박상호가 48조로 네, 옮겨왔어요. 옮겼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기회를 한번 준 것 같아요. 18조에서. 전 이번 주에 태울 기수들이 없어요, 많이. 그리고 이건 이마필은 또 18조하고 계속 연이 다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박상호 기수는. 48조에 갔어도 18조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승은 이루어질 겁니다. 지난주에 48조 가서 뭐 했어요? 박상호? 열심히 탔죠, 뭐. 아쉬워서 그랬어요. 뭐 했죠? 한 번은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2등 무한신좀 깨지고 피렌체 깨지고 네. 좀 깨졌네요. 아직 말들을 모르니까 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좋게. 뭔 얘기 하려고 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욕하려고 그랬어요? 응? 적응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심하게 욕하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열심히 해서 깨진 거는 저는 뭐 뭐라고 안 합니다. 열심히 안 해서 깨지면은 저는 욕하는데 자기 기승수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건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기수가 문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랜드윙. 왜 열받지? 갑자기 박상호 얘기를 딱 하는데 열이 확 받네. 자, 그랜드윙이 어찌되었든 이제 대가리에 잡혀 있는데 팔릴 것 같아요. 대가리. 그러겠죠. ID 2000이 이제 깜빡이로 갈 것 같고. 그렇죠. 4번, 10번. 이정군이요. 자, 일단은 뭐 최단 거리로 펼쳐지는 거고 18조에서 또다시 기승 기회를 준 그랜드 윙 선행이지 않습니까? 이번 경기는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황금지존 같이 빠른 선행형 마필이 없는 편성을 만났고 또 여전히 좋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앞에 가면 모르겠어요. 뭐 대가리는 몰라도 2등 안에는 와줄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 그랜드 윙. 신경님. 저도 뭐 그랜드 윙은 인정을 하고요. 이제 후차권에서 팔리는 말 중에 저는 좀 애매하게 팔리는 말 중에 12 미소잔치는 지난 경주에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좀 상대방을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이마피를 좀 배제를 뺐던 걸 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난 경기 때는 마방 이적이고 말을 모르고도 잘 탔기 때문에 오히려 두 번째를 있으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아예 상대들 자체가요 미소잔치라는 마피를 그냥 신경을 안 썼습니다. 신경을 안 썼고 제일 고수가 안으로 기댔고 레이징 팀이 레이스가 꼬인 경주였고요. 더군다나 이번 경주는 어깨 파행 때문에 조교 자체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4번, 10번을 제외해놓고는 또 보여준 게 12이라 좀 상대말을 팔릴 것 같은데 저는 4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만 12이 안 된다는 거에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4번을 놓고 가야 돼 12는 좀 빼고 자르고 들어가는 4경주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디 2000이 지난번에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좋았죠. 물론 4번이 초반에 앞에는 갈 수 있고 단거리 1000m고 네, 전개는 그렇죠.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지만 저는 아이디 2000 이것도 2창 내에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어떤 믿음감을 갖고 4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랜드윙 예. 저는 아이디 2000 그리고 미소잔치는 불안하다. 예. 이게 현장 가면 좀 팔리겠죠? 상대마로 팔리는 거죠. 4텐이 팔리면서 그렇죠. 이제 그다음 뭐 상대마. 이거 안 보면은 뭡니까? 저는 만약에 가면 거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46조 동반 출주인데 1로 1이 오히려 이번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요게 재밌지 않을까. 오히려. 일단 신병훈 의원은 12보다는 46조에서는 1이 낫다. 그렇게 보시네요. 근데 일단 기본 맞고는 저도 어쨌건 4텐인데 4텐? 4텐이 될 것 같아요. 제일 그나마 좀 오늘 경마 중에 좀 쉬운 경마 아니에요? 이 정도가? 좀 쉬운 경주 아니에요? 조금? 그렇죠. 예. 그랜드윙이 앞에 가고요. 10번 아이디 2000이 뭐 조인권이라면 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두 마리가 일단 눈에 띄고 그 나머지 대안의 막건 금젤로라 한 마리 10마입니다. 이게 이제 좀 팔릴 것 같은데 싹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자신할 정도는 아니고 확 느낌이 강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뛸말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말 자체를. 검빛 말이네요. 그러네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4번, 10번 그리고 12론 좀 약하게 본다. 대안이 1번으로 일단 배당마 보병은 1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 국산유권 이번 경주가 이제 유정근 의원 승부레이스네요. 예. 불꽃대왕이 지난번에 순도가 타고 이제 왔습니다. 호키포키랑 손잡고 왔는데 그때 이제 개인적인 승부막건이 이제 닐리리아. 닐리리아를 이제 놓고 때렸는데 깨졌어요. 결론적으로 깨져가지고 이번 주에 나옵니다. 닐리리아가. 예. 일요일 경마에 나오죠. 일단 불꽃대왕이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럭키 빅터가 뭐 팔리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아쉬움 남겼던 이에리의 그랜드제일 그렇죠. 이거 세 마리가 액면이죠. 팔릴 것 같은데 유정근 의원이 승부에 있으니까 일단 신병훈 의원이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뭐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가 현장에서 좀 바보가 됐던 말인데 8번과 럭키 빅터의 컨디션이 일단 이상이 없습니다.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마필이 승부를 하면 절대 뒤에 있지 않을 것이고 앞선에 붙여서 회강에서 힘으로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뭐 이마필이 못 뛴 것보다는 본지구가 워낙 레이스가 최저고 잘 뚫렸었고 물론 선주공주가 주행 방해를 받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뽑았던 여력이 있었고요. 그 당시여도 다시 1300 거리고 또 발주나 스피드도 이제 없는 강도나 패턴이기 때문에 박지용 기수가 한 번 더 올라간 만큼 우승은 몰라도 이미 살아난 마피를 일부러 아낄 만한 이유나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8번마 럭키 빅터가 이 구미에서는 한 번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8번 럭키 빅터 지난번에 이 책에 왔습니다. 네. 리버스 레드가 지난번에 나름대로 잘 탔는데 그때 깨졌어요. 7천석에게. 자기들 마필한테 깨졌죠. 그때 20조에서 두 마리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버스 레드가 7천석을 잡을 수도 있었다라고도 사실 봤어요. 근데 이게 수상해요. 경주 결과를 딱 놓고 보면. 결과로 보면? 네, 결과로 보면은 7천석도 당일날 무지무지 팔리더라고요. 저는 장추열이가 올라가 있는 리버스 레드. 뭐 인기 많은 2번 불꽃대왕과 8번 럭키 빅터인데 일단 리버스 레드의 어떤 중반 한발 1300거리 거기에 장추열이라면 한번 요마필의 중반 탄력을 응원을 하고 싶고 우리 이종근 의원이 이제 승부처니까 잘 마무리하십시오. 자 이번 경주는 2번과 8번이 대길로 팔려주고 있는데
이번 불꽃대왕은 발주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전히 발주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실전에서 발주가 늦게 나온다라는 건 큰 데미지가 있는데 이번에 또 안쪽이에요. 뭐 갇히다 보면은 나중에 자리를 못 잡고 결국에는 외곽을 밀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좋아진 마필들이 있어요. 3번 그랜드 제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성을 만난 거 아니냐. 자, 여기 아까 뭐 홍성우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뭐 리버스레드라든지 충분히 데킬 막권을 깰 수 있는 어떤 복병들이 준비를 잘하고 나오는 만큼 한번 8번 럭키 빅터를 한번 축으로 배당 막권에 한번 힘있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빅터 축입니까? 네, 그거 놓고 하려고요. 인기만은 안 봐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배당의 가치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뭐 그런데 불꽃대왕은 뭐 불꽃대왕의 불안 요소? 그렇죠. 발주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렇죠. 예. 저배당 막간에 불안 요소가 있어서 승부로 들어간다. 또 도전하는 마필들의 어떤 컨디션의 상승세 여러 가지로 뭐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 놓고 들어가는 거죠. 예. 오경조, 유정근 의원, 8번 럭키 빅터, 신병훈 의원과 축이 같네요. 네. 그럼 이거 오면 안 되겠네. 이거 빠져야 되겠네. 8 놓고. 그러네요. 받치는 막건은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받치는 막건은 맞았다고 저는 받치는 막건 갖고는 얘기를 안 해요. 받치는 막건 갖고 맞췄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아무래도 승부니까 큰 돈이 들어가니까 뭐 현장에서 완전히 갬블을 갖고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안전하게 가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이런 있고. 거는 자르고 들어가야 좀 멋있잖아요. 한번 잘라봐요, 시원하게. 정말 멋있게 하려고 그래. 이겨야 된다. 내가 못 부리다가 지난주에 맛이 가가지고. 6경주로 가겠습니다. 6경주 1400 국산 5군입니다. 신병훈 의원의 승부 레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멋있게 한번 하실까요? 저는 멋있게 안 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길 수 있게 해야지. 알았어요. 제가 멋있게 몇 번 했다. 혼자만 멋있는 것 같아. 남들을 다 멋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메이저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멋있게 사람이 원래 메이저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못 맞춰도 하세요. 멋있게. 자, 저는 이번 경주 한번 월요일에는 유미라 기수가 만지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김영진 기수가 만졌는데 굉장히 마필죠. 지난번에도 올라오는 탄력 자체가 좋았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좀 마방에서 큰 기대를 갖고 나오는 마필인데 8번 셰암골을 배당 마필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만추와 세암골이 승부로 때렸는데 저희가 승부였구나. 멋있게 했거든요 그때. 한 방. 한 방 멋있게 했다가 하는데 저 뒤에 있더라고요. 진짜 김영진이는 내가 지난주에 추천하면서 지난번에 이거 타는 거 보면서 김영진이는 큰일 나겠다 하면은 큰일 나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오더라고요. 일단 세암골이 1400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 방으로 추천해서 알거든요. 어떻게 떴는지. 저 뒤에 있더라고요. 네, 뒤에서 주변에서. 안양 조교사가 가면은 큰일 날 것처럼 안 태워준다고 했는지 아예 뭐 의지가 없는데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걸으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번에 1400입니다. 붙잡고 있어도 올 것 같아요. 1400은. 그럴 수 있죠. 라스트 골은.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배팅을 해서 보니까 이번에 1400이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김영진 어떻게 타나 한번 보고 싶고요. 일단 이번 경주는 스마트 브레인이란 마필이 조경호가 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머리 차이로 깨졌죠. 네. 조경호 기수가 또 올라간 것은 뭔가 이번에는 뭐 잘 타내지 않을까. 의지 면에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추천만은 스마트 브레인이 아니고 제가 이제 세게 보는 말은 저는 더비가드예요. 더비가드가 인기 한 4위권 5위권 팔리겠죠. 여기저거 파는 말 군정도 팔릴 것 같은데요? 스마트 브레인 인기 1위에 세암골도 인기 많을 테고. 저는 댓글이 8배 이거는. 소승훈 기수의 더비가드 이거를 이제 최근의 경주에서 이게 이제 좀 팔렸죠. 계속 인기마로. 근데 발주가 안 돼갖고 흙 맞고 계속 못 뛰었는데 서승훈이가 3번을 타봤습니다. 한 번을 대가리를 쳤고요. 3월달에. 그리고 서승훈이가 어디 미국 갔다가 그렇죠. 이제 오래간만에 와서 이거 타는데 지난번에 한번 타봤고 지난번에 인기만 했는데 아예 걸음이 좀 실망스러운 걸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더비가드 다시 한번 또 올라가 있다면은 서승훈 기수 이번에 조교도 직접 했죠. 서승훈 기수가. 예. 저는 더비가드를 일단 보고 있고
우리 신병훈 의원의 승부에 있으니까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비가드가 이제 스마트 브레인하고 비슷한 전력과, 그러니까 지난 경기 액면을 보면 문짝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고, 말씀해주신 세엄골이 1400이라서 내용 좋은데, 저는 뭐 역시 배당 마필인데요. 6번 마리 톱 스페셜에 대한 변화를 좀 믿고 들어갑니다. 말이 420kg 대 작은 마체이기 때문에 갑자기 말이 폭발하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주 때는 이 다리 쪽 질병 때문에 마필 컨디션이 베스트보다는 조금 호전된, 그러니까 약간의 강도를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었더라면, 이번에는 김효섭 조교사가 상당히 좀 공을 들여서요, 원형에서 김효섭 조교사가 직접 원형에서 돌려놓고 또 줄에서도 내외 측을 넘나들면서 유일하게 이번 주에 가장 공을 들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난 경기 저는 선행을 못 가기 때 그냥 아예 쓰는구나, 말이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마심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선행권의 강자들이 없기 때문에 요번엔 조금 더 빠르게 붙여서 또 이마필하고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던 부민호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이 6번 게이트에서 오히려 선의권이 튼튼해 보이지만 카리스마 있는 능력만 없는 경주 6번 막 톱 스페셜의 새벽 쪽의 변화로 한번 배당 승부에 이번 6경주 들어가겠습니다. 톱 스페셜이 이게 민호가 선행받고 들어왔죠, 한번. 예, 예전에. 그러면 이게 그냥 빵 때리고 앞에 가도 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예. 그죠? 얘가 이제 불꽃 번쩍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승부라면 때리고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최근의 경주 앞에 안 갔거든요. 그렇죠. 비가 내린 주로. 따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승부라면은 앞에 기습을 한번 쏘고, 그러니까 최근 2번 따라갔기 때문에 뭐 외곽에 또 불꽃 번쩍이란 말, 임건희가 타고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설마 선행 갈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으로서 부민호 기수가 쏘면 뭐 자기가 이거 선행받고 그렇죠. 그런 말이기 때문에 특성을 알겠죠. 네, 저는 선행을 못 가도 앞에 선입으로는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앞에는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고. 승부면 이게 만약에 지가 진짜 쏘겠다라고 맘먹으면 그냥 때리고 나가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1400이기 때문에 또 불꽃 번쩍 또 거리에 대한 자신감을 못하니까. 일단 6경주는 신병훈 의원의 승부 레이스인데 6을 놓고 간다. 네. 부민호 기수의 톱 스페셜. 네. 저도 한번 응원을 하겠고요. 다음 이어지는 7경주는 제가 준비한 메인 승부고, 이제 8경주는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입니다. 7경주와 8경주를 연타로 승부를 한번 때릴 예정인데, 시원하게 한번, 제가 한번 때리고 바로 연타로 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신홍수입니다. 토요일 경마 8월 25일 제 7경주 승부레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혼합 3군 경주고요. 1400으로 치러집니다. 이번 7경주는 제가 이제 노리고 있는 짭짤한 중배당 마필 한두가 있어요. 일단 당일날 인디안 체로키를 중심으로 후창마들이 팔릴 겁니다. 외곽에 12 선스피드, 그리고 14 수정같이 두 마리가 많이 팔리는 그런 레이스 흐름인데, 결론적으로 5번 우측으로 12, 14 대길 준대길을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액면이 좋은, 그리고 배당반에서 여러분들을 현혹할 수 있는 이런 인기마들을 배제를 하고 노리고 있는 중배당 마필 딱 한두를 세게 노리고요. 이번 7경주 한번 때리겠습니다. 일단 인디안 체로키는 대가리 맞느냐? 제가 볼 때는 최근의 경주 김철우 기수, 지금 김철우가 이제 면허 정지를 당했죠. 그런 과정에서 조경호 기수와 전동용 기수, 최근 이제 이걸 타고 이제 3차기에 머무르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이번에 부중은 54로 증가는 됐습니다만 조경호 카드, 여기 조경호 기수가 직접 훈련을 담당하면서 잘 만들었습니다. 웬만하면 2창 내에는 온다라고 믿고 인디안 체로키에 붙이는 한방, 자, 인기도에서 한 5, 6위권 밀려 있습니다. 그 노림수 마필을 붙여가지고 축에 붙여 생각하는 배당은 10배, 때리기 좋은 배당입니다. 사실 100배짜리 50배 100배짜리 승부로 때리면 좋아요. 근데 그게 주력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 3방 4방에서 보통 한 4방 추천해서 걸치기 그런 거 맞춰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가리 있는 경주에 붙여서 한 7배에서 10배, 이런 게 여러분들이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겁니다.
자, 7경주 한방 시원하게 중배당 막건으로 한번 끝장을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8경주입니다. 오늘 신병훈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 국내산 4군 1700경주 12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A급 승부처의 포커스는요, 신병훈의 관리마입니다. 신병훈의 관리마에 대한 승부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더불어서 요 근래 들어 아마 가장 깔끔하게 메인 승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딱 두 방인데요. 두 방도 뭐 주력 두 방이 아니라 때리고 받치는 깔끔한 두 방입니다. 자, 지난 경주 때 좀 아쉬움이 남았던 12루 흑선풍이 있는데요. 흑선풍이 지난 경주 아껴놨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흑선풍이 지난 경주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흑선풍 딱 한 마리만 받쳐갑니다. 받쳐가고요. 이번 8경주는 그 받쳐가는 막권을 뺀 깔끔한 한 방입니다. 쌍으로 복으로 새벽 조교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신병훈이 왜 놓고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왜 한방이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게 왜 흑선풍이 뒤로 돌릴 수밖에 없는지까지 이번 8경주를 신병훈이 본예상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의 승부에 있어서요, 한 경주만 제대로 먹어도 승부가 됩니다. 이번 8경주 신병훈과 함께 찾아주시면 가장 중요한 메인 승부의 진가가 뭔지 쌍복의 한방 이번 8경주 배당에 상관없이 꼭 찾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9경주 가겠습니다. 1800 혼합이고 핸디캡입니다. 7경주와 8경주가 저희의 이제 메인 승부였는데, 네, 그렇죠. 시원하게 잡고 9경주로 네, 와서 2군 경주 요거 제대로 한번 때리고 11경주 메인이죠? 예. 한번 후반부 한때기를 한번 뜯으러 한번 가자고요. 자, 9경주는 7번마 시드니 주얼리가 강축으로 팔릴 것 같아요. 그렇죠. 3연승한 기록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일단 빨간불은 켜진 것 같은데, 먼저 유정군이요. 자, 저는 이번 경주에 윤태혁 기수가 기승한 천하대승을 노리겠습니다. 또 힘으로 띄워주는 마필인데, 윤태혁 기수도 밀어내는데도 일가견이 있는 만큼, 자, 뭐 1800m 직전 정도만 띄워줘도 이번 경주에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10번 천하대승 여전히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놓고 가는 충마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천하대승이 지난번에 시드니 주얼리와 손잡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 기수는 문세영이었고,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금덩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승했던 한성열이가 오늘 말을 탐에도 불구하고 한성열이를 안 태우고 45조에서 금덩이에 이제 문세영 카드를 뽑아들은 건 어찌됐든 금덩이는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3착 승군에 걸려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기용으로 보면은 의지는 높아요. 제가 서두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씀드린 이유, 시드니 주얼리의 빨간불은 뭐냐면 최근의 경주 이마필이 51, 53, 지난번에 54입니다. 근데 이번에 56이죠. 예. 아무래도 56을 달고 최근에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 번도 뛴 적이 없습니다. 예, 물론 거리는 1900에서 지난번에 잘 뛰었어요. 잘 뛰었는데 어쨌든 부담 능량이 올라갔고, 그리고 사실 천하대에서 금덩이 또 만났는데 이런 말들도 뭐 결코 약한 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부담 능량이 지금 시드니 주얼리는 어찌되었던 지난번보다 2kg가 증가된 반면에 천하대승이나 금덩이는 동일 부중이라는 겁니다. 천하대승은 물론 1kg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드니 주얼리에 좀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나. 네. 일단 신병훈이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세 마리가 리턴 매치인데요. 제가 이번 경주 힘을 실어드리는 마필은 9번마 금덩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금덩이는 굉장히 저하고 좀 4대 연대 좀 잘 맞았던 마필인데, 지난 경주 때 금덩이가 애매하게 팔릴 때 이건 무조건 안 된다고 제가 뺐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뛰는 거 보고 저는 놀랬습니다. 말이 다리가 저렇게 안 좋고 적어도 정상적으로 못했는데 어떻게 저만큼 뛸까라고 했는데, 뭐 마방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번엔 문세영 기수 안장 교체했는데요. 직전과 달리 이번에는 아주 강도 높게, 그러니까 아주 강한 스파르타는 아니지만 직전에는 한 바퀴조차도 놔주지 못할 정도의 다리였다라면 이번엔 내주로에서 월요일 목요일을 뒷직선에 3코너를 넘어갈 때까지 아주 강하게 때려냈고요. 또 이런 마필들은 강하게 다부지게 뽑아낼 수 있는 문세영 카드고, 한성열을 못 믿기보다는 3착 승군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겨보자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겨볼 만한 새벽 쪽의 컨디션의 조율, 그게 올라와 있고, 반면에 시드니 주얼리는 분명히 능력은 한 수 위지만
컨디션이 직전만 못한 다리 쪽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병호는 금덩이가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금덩이에 대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금덩이요. 사실 이번 경주 편성 자체는 만만치가 않아요. 상승세 높이하면 여기에 뭐 에스포도 일단 안쪽에서 때리고 나갈 수 있고 네. 아베고 외곽에 기포, 뭐 350, 제삼비술 이런 말들도 결국 만만치가 않은데 저는 인기 순위에서 밀려있는 배당마, 보병마란 한 마리 말씀드리자면 이 전두경 기수가 올라가 있는 레오 커맨더란 말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전두경 기수가 정말 38조에서 박태용도 안 탑니다, 이 말은. 그렇죠. 전두경만 오로지 태우고 있고 전두경만 이거를 이제 뭐 열심히 타고 있는데 전두경 기수가 34조 말도 많이 타죠. 얻어 예, 타죠. 많이 타죠. 예. 그리고 25조 가서도 말을 타고요. 네. 38조에서는 그렇죠. 몇 도를 얻어 타는데 사실 되는 말은 못 얻어 타요. 그러니까 딱 코리아 챔프가 요것만 전담인 그렇죠. 거죠. 예. 전두경 기수가 사실 뭐 38조에 34조에서는 좀 안 되는 말? 조경호 기수에게 좋은 말을 많이 준다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별로 그렇죠, 예. 안 되는 말, 패전 처리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38조 마방에서 그것도 2군마 그래도 들어오면은 상금이 꽤 크죠. 1등 오면은 4,500만 원. 4,500만 원. 기수에게 떨어진 돈이 그래도 한 3,400원 되는데 레오 커맨더 요거 갖고 한구라까지도 해봤고 13번을 타서 3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전두경이가 제가 볼 때는 안쪽만 딱 펜스에 붙여놓고 뛸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올 때 그렇게 탔거든요. 그렇죠. 특유의 그 자리가 있죠. 게이트도 안쪽이고 안쪽에서 딱 자리 잡고 한 발을 뽑아내면 이게 충분히 이변을 낼 수 있는 요즘의 마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오 커맨더란 마필을 이번 경주 배당마로 보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셋이 말씀드린 마필이 10번이죠. 예. 저는 2번이고 9번입니다. 네. 7이 없어요. 7번이 부러져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3마리 안에서 경주가 끝이 나면 상당히 좀 재밌는 경주는 배당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도 시드니 주얼리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분위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7을 축으로 해서 아마 10번, 9번이 대길, 준대길 막권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주는 어찌됐든 시드니 주얼리도 56의 부담 용량 핸디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액면이 화려한 마필을 놓고 때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보여줄 거름이 있는 문세영을 괜히 태웠겠습니까? 금덩이에. 그리고 10번마 천하대승도 지난번에 시드니 주얼리와 같이 들어왔던 마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들을 역으로 놓고 공략하는 게 좀 더 어떤 배팅 환수면에서는 좀 더 큰 배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요. 어찌됐든 시드니 주얼리가 뭐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한번 부러져 준다 해서 부러져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3마리 안에서 끝나버리면 구경주는 굉장히 좋은 배당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드니 주얼리까지는 현재까지 보겠지만 각자 노리는 말들이 일단 7은 아니고 7은 어쨌든 뭐 후창에서 붙이던지 하던지 하고 일단 노리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구경주 한번 내심 중배당 맞거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10경주 갑니다. 1900 국산이군 별정입니다. 9만석이 점핑을 했어요. 그렇죠. 왜 했습니까? 이게 이번 경주에서 한번 장반배를 생각하고 있어요. 섬세 순말인데 시어레이스 농림수산식품부 장간배. 자, 여기 이 경주 한번 출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출전을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여기 국산 2군 경주 어차피 3차 승부라 걸려 있는데 한번 점핑 출전을 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3번 9만석이 그렇죠. 그래서 점핑을 했습니다. 장간배 때문에 거리를 한번 늘려서 나왔다. 지난주에 통지사가 3연승 했죠? 예. 통지사랑 9만석이랑 뭐가 쓸까요? 저는 통지사를 쓰다고 봅니다. 통지사가 장간배 나가죠. 네, 스피더스 포기하고 그거. 그렇죠. 네. 그럼요. 통지사가 스피더스만 써야죠. 9만석이 통지사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주의 검증이겠죠. 뭐 여기서 잘 뛰면 이길 수 있는 거죠. 2군 무대니까. 그래요? 네, 여기서 잘 뛰면. 근데 9만석이 팔릴 겁니다. 최근에 잘 뛰어서. 근데 3군마입니다. 네.
근데 박태준 기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현장 가면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우리 이정근요. 저는 구만석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상위권 경기 점핑 추천을 했는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배롱이가? 혼합 1군 경기에 나갔던 것도? 조홍호 기수 태워놓고, 이제 혼합, 뭐 1군에서 그렇게 약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혼합 1군에서 깍쟁이가 축으로 팔렸던 그런 경기였었는데, 다 될만 하니까 또 점핑 출전시키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다라 그러면 절대 점핑 출전시켜서 무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별장 경주라서 또 상대적으로 상대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인기 마필들, 뭐 익사이팅 러너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58의 부담 중량임을 감안할 때 53의 2점, 더불어서 안쪽, 뭐 바깥쪽에 블루차밍 정도의 선행마, 안쪽에서 내측 최적의 선입이 가능하다라면 1900도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만석 가세요. 저는 조금 고민했던 경주인데요. 일단은 좀 6번마 호르만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호르만이라는 마필이 조교로만 평가를 하자면요, 조교로 따지면은 이미 절정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호르만을 말씀을 드리냐면, 호르만이 올 수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호르만이 앞으로 2군 무대를 뛰면서 유일하게 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2군이기 때문에 물론 조교도 중요하고요, 의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경주가 3착 승군입니다. 선행을 가는 게 56의 블루차밍과 그리고 안요리 기수의 레인지캣 정도, 그리고 인기마가 승군전인, 그러니까 점핑전인 구만석, 그리고 폭발적인 추임마가 58의 익사이팅 러너. 자, 이런 경주에서 대충 몰아도 자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나옵니다. 주로가 빠릅니다. 그동안에 현군 최강자들만 만나 뛰고도 입상은 못했지만 착순권을 꾸준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제가 조교를 보는 입장이지만 조교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냥 자리면에서, 전개면에서, 편성면에서 3착 승군의 4착으로 일부러 빼기 위해서 타지 않으면 이런 경주는 오히려 구미대로 인정을 하는 게 우리 조교가 좀 덜이라고 덜 부각될 수도 있는데, 2군 무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조교로 따질 수가 없는 게 그만큼 뛰어온 짬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대로 인정을 한다면 저는 여기서 호르만이 빠질 수 없는 경주다. 이건 조교보다는 편성의 구도로 호르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사이팅 러너의 58이면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럼요. 말은 굉장히 좋은데 58은 분명히 좀 부담이 오죠. 블루차밍이 지난번에 앞에를 못 갔습니다. 그때 네. 고항산이 때리고 나오는 바람에 선행을 못 갔고, 네. 그런 과정에서 따라가서 부러졌는데, 이번에도 레인지캣이란 말이 일단 뭐 선두권 나갈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에 구만석도 뭐 1900이지만 일단 앞선에 붙여놓고 뛰고요. 네. 저도 호르만이란 마필을 내심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 신명훈님께서 워낙에 좋은 설명을 해주셨고, 일단 뭐 호르만이란 마필, 이게 최근에 말이 좋았어요. 좋았을 때 제대로 못 때렸습니다. 또 구미도 좀 셌었고요, 약간. 상대도 셌고요. 그러면서 요게 언제 사실 잘못했냐면 5월 달이에요. 그때 문세영이가 끌렸을 때. 끌려가지고 선행을 쏴가지고, 물론 저는 네버로스의 슈터골드가 들어올 때 좋았는데, 그 전에 4월 29일날 기웅이가 탔을 때요, 블랙선더와 같이 직선에서 맞부닥쳤을 때 채찍을 대는데, 블랙선더가 옆에 있으니까 기웅이가 채찍을 못 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호르만이 블랙선더에게 깨질 때, 그때 이기웅 기수가 잘만 탔으면 사실 그때 왔어야 돼요, 2착을. 그렇죠. 그때 왔어야 됐고, 그 다음에 문세영이 같아서 인기 1위 팔렸을 때 선행을 그냥 쏴가지고 끌려가지고 직선에서 쓰고, 사실 그때 4월달 5월달에 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때렸어야 되는데 그때 못 때리다 보니까 최근의 경기 좀 계속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자, 이번에 서승훈 기수를 다시 이제 불러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인기 순위 3위였는데 일단 호르만이란 마필 편성은 잘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구만석이란 말이 물론 잘 뜁니다. 장간배를 마방에서 노리든지 뭐 어찌됐든지 그거는 마방의 생각이고, 그래도 국삼군 말이에요. 3군에서 막 올라온 점핑한 말이 지금 축으로 팔리는 경주고, 뭐 뚜렷하게 강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도 2군에서 3년수전 겪은 말 호르만이나 마필이 신명훈 형과 마찬가지로 한 발을 뽑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경주 일단 유정군 형은 3회에 대한 어떤 노림수, 뭐 장간배까지 나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아끼지 않겠죠. 저는
신명훈 형과 마찬가지로 호르몬이나 마필이 그래도 2군에서 뭔가 보여줄 마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10경주 마무리하고 자 다음 11경주는 유정훈 의원의 메인 승부니까 뭐 이거 1군 편성입니다. 일단 상당히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경주는 어려운데 잡아주신다니까. 일단 잘 한번 하셔가지고 시원한 적중 부탁을 드리겠고 유정근입니다. 자, 유정근이 준비한 토요일 메인 승부는 11경주입니다. 아마 지금 이 편성 자체가 국산 1군 핸디캡 경주로 펼쳐집니다. 1800m 경주로 펼쳐집니다. 자, 이번 경주 배팅의 충마 자체를요, 인기도에서 한참 밀려있는 미리부터 기수 예약을 끝내놓고 마필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배당마가 한두 있습니다. 이번 경주 뭐 골든 로즈, 번개 강호, 카네 제곡, 리얼 빅터 많은 마필들이 팔려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산 1군에는 강축이 없습니다. 항시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 입상했었던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시 좀 새로운 마필들이 입상을 차지하면서 배당이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최근에 국산 1군 경주와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마필 놓고요. 배당만 놓고 뭐 시원하게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에 유정근이 노리는 배당마 바로 6번 장비사랑인데요. 이 장비사랑이 승군 이후에 최상의 컨디션의 원정일 기술을 예약하고 나옵니다. 자, 6번 장비사랑을 놓고 시원하게 배당 놓고 때리는 마필이 배당마인 만큼 배당에 시원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경주 가겠습니다. 1400 국삼군입니다. 마지막 경주 2번 뭐 새벽날개가 이제 축으로 팔리나요? 새벽날개도 58이다 보니까 이게 축이다고 팔리긴 좀 애매하네요. 스톤가드가 최근에 경주 잘 뛰었는데 지난번에는 좀 어떤 주로 탓. 그렇죠. 이번엔 또 골드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중간에 때문에 끌리는 온테호틀이 있고. 야, 이거는 만만치가 않아요. 서해안 특급도 지난번에 문세영이가 앞에 가서 들어왔는데, 뭐, 문세영 기수가 이제 경주 끝나고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을 때는, 뭐, 또 될 것 같다. 선행 가면. 선행 가면은, 뭐, 느낌은 상당히 좋다라는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직접 봤는데, 새벽날개가 어찌되었던 인기마로 근소하게 팔리겠지만, 58입니다. 사실, 뚜렷하게 믿을 말은 없는 편성 같은데, 먼저 유정군요. 자, 저는 뭐 여기 지금 상태들 좋은 마필들 많이 있는데요. 선행을 나갈 말들이 많습니다. 뭐 수호천사, 서해안 특급, 스톰가드, 골드진 뭐 어디 가도 뭐 선행을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1400에서 만났습니다. 결국에는 뭐 앞선에서 싸우는 건 분명한 거고요. 앞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자, 여기 안쪽에 이제 새벽 날개가 지난번에 바깥쪽 9번 김혜선 기수에서 안쪽에 부담 영향 올라왔지만은 문세영 기수의 2번이라면 전개상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새벽 날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전개죠. 이건 부중보다는 전개가 유리하다. 신명훈 형. 저도 고민을 좀 마지막 경기 많이 해봤는데요. 저도 좀 전개로 한 마리를 풀어보자라면, 저는 1번마 이 파워러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리한 마는 솔직히 강손입니다. 엘칸페온이나. 근데 엘칸페온은 외곽이고 강손은 58의 부담감이 있고요. 새벽 날개도 좋지만 역시나 58의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 핸디적인 면에서 유리한 마필은 1번마 파워러너밖에 없습니다. 핸디캡 경주 방식하고 지금하고 핸디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를 잡았고요. 이 마필이 기본 순발력 스피드 그리고 딱 1400, 300만 통하는 마필인데 지난 경주 장추열 기수가 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한 3번째, 4번째 가겠지 했는데 뭐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말에 매달려 있었던 마필인데 운 좋게 또 1400의 1번 게이트에 장추열 카드가 또 올라갔고 선행마 싸울 수밖에 없고 선임마들이 전부 다 과부중을 달았고 그런 만큼 레이스는 빠르지만 마지막 버티기 장담할 수 없을 때 간단한 겁니다. 5월 19일 경주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5월 19일 날 졌습니다. 새벽 날개한테. 근데 그 당시보다 핸디 차이에서 2kg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선두권이 치열하기 때문에 올해 이번 경주는 그동안에 아꼈던 파워러너
이번에 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번엔 전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러너요. 예. 일단 역시 신동현도 전개. 네. 상대적으로 이제 인기마들의 부담 능력이 높습니다. 외곽에 있는 강손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지켜봤는데 58이에요. 네. 역시 부담 능력이 만만치가 않고 박우론 기수의 대성여제란 말은 혹시 어떻죠? 이거는 저는 뭐 제가 이거를 원래 이 말을 말씀드릴까 파워런을 말씀드릴까 했는데 지난 경주나 그 지난 경주 제가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말을 굉장히 이번에도 좀 좋게 평가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이 마필은 무조건 갖고 갈 겁니다. 갖고 갈 건데 마필 자체가 생각보다 좀 못 뛰었던 아쉬움이 있어서 좀 잘 뛰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고당 마필이니까 대성여제는 일단 저는 기수가 마음에 들어요. 기수가 시원하죠. 예, 박우른 기수 도안이면 뭔데 일단 기수 면에서 부담 능력 58에서 50으로 내려왔고 뭐 우run이가 최근의 경주 지난주에 물론 15조의 미라클 파워 네. 제가 이제 인천 탱크에 붙여서 한 방을 들어갔는데 인천 탱크가 뒤에 있더라고요. 아 조경호 대성여제가 어찌됐든 박우른 기수 열심히 타는 기수입니다. 승부 걸리면은 무서워요. 제가 미라클 파워로 한 번 죽었다가 지난번에 개망신을 당하고 한 번 더 이번에 이제 안고 갔는데 지난주에요. 오는데 이제 대가리가 부러져요. 인천 탱크가. 근데 저는 박우른 기수의 대성여제 어차피 배당마기 때문에 요마필만 말씀드리겠고 왜 그러냐면 이게 앞선이 사실 지저분해요. 많이 지저분하죠. 그쵸? 서해안 특급도 나갈 수 있고 스톤가드, 골드진 이런 말들이 초반에 때리고 나갑니다. 여기에 인기 많은 2번, 12번 이런 말들은 어찌되었든 58이고요. 그래가지고 어찌 믿을 말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저는 대성여제 이게 일단 뭐 최근의 경주 조경호를 좀 태워가지고 승부를 하려다가 깨졌어요. 조경호 태워가지고 채찍 놓치고 뭐 그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조경호 기수를 이제 벤치를 시키고 뭐 김혜선을 지난번에 한번 태워봤는데 뭐 못 올라왔고 58을 갖고 저는 일단 대성여제 이거를 이제 배당마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마지막 경주는 뭐 배당이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쵸? 마지막은 깜빡이도 한 8배 9배가 나오니까 마지막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경주 어렵네요.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것도 저희가 공부를 해도 실제로 그렇게 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마지막까지 한번 현장까지 가서 잘 고민을 하고 뭐 한 번 더 최종적인 분석 한 번 더 하고요. 일단 1호 경마는 재밌는 경주가 역시 오크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호 경마에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마장에 오실 걸로 보여지는데 뭐 잘해야죠. 오크스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근데 부산 남부지방 비가 많이 오죠. 네, 오늘까지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어떤 주로의 상황까지는 체크를 한번 해보겠고 일단 1호 경마에서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